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칸지콩 선생님의 콩밭 교실 복잡한 국어를 편하게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 내용을 추론해요 라는 단어를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성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제일 중요한 성취 기준이에요. 이번 단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두 번째는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한다. 우리는 이제 모든 거의 국어 단어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글이 말이 맞는지 헛소리는 아닌지, 그리고 근거는 뭐 이렇게 잘 있는지, 이게 타당성과 적절성 탐구하는 거예요. 표현이 잘 맞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이번 시간 좀 더 중요한 건데,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다이어, 동형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추론인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탐정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탐정들 뭐 엉덩이 탐정 이런 거 좀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어떤 포도 냄새 이런 거 나는 걸 봐서, 아, 여기서 누가 포도를 먹었구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쉽게 추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추론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랬었지 저랬었지,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보면 싹 그 각이 나오죠. 좀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실제 있었던 일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배의 일기. 오늘은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날. 신나게 출발하며 너무 설렜다. 하지만 어젯밤에 라면과 피자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었다. 근처 아무 곳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에 들어와서도 너무 급해서 허둥지둥하며 화장실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직원에게 바로 화장실이라고 말하는 순간, 직원은 화장실을 가리키며 저기로 얼른 가세요 라고 말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무사히 화장실을 다녀오고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여행을 떠났다. 자, 이것이 선생님이 직접 예전에 겪었던 선생님 일기입니다. 자, 직원의 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손님 맞기 위해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근처 어떤 손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다가가 보았다. 손님은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내가 예전에 장염에 걸려 설사하기 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던 중 화장실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바로 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바로 화장실 안내를 했다. 손님은 다녀온 후 한층 밝아진 얼굴을 하고 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오늘도 손님에게 큰 만족을 주어 뿌듯한 하루이다. 사실 이건 진짜 선생님이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아주 좀 부끄럽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네. 그 직원의 일기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직원이 이런 생각이었겠구나 하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직원이 즉각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죠?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렸던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장염에 걸렸을 때, 급동하기 전에 너무 배가 아팠을 때, 그때 생각이 불현듯 나면서, 아, 저건 급동이다, 바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었어요. 저기 화장실이라는 말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 펴지도 못하고 어기적거리고 식은땀 흘리는 이런 행동들, 이걸 통해서 우린 내용을 추론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어떤 대화, 그런 걸 통해서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잘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추론이라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자, 그러면 추론하며 읽으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어떤 내용이나 상황을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죠. 자, 이번에는 너희 추론을 도와줄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다이어와 동형어입니다. 다이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낱말이 다이어고요. 동형어는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 동형어예요. 그럼 먼저 다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낱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싸타라는 여기서 이제부터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많이 이용할 건데 싸타를 검색하면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에 얹어 놓다라는 뜻도 있고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에 얹어서 구조물을 이루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어쨌든 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쌓아 올리는 거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상호할 수 있다는 그게 이게 다의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형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에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면 감상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 위에 숫자, 이게 포인트예요. 숫자. 감상 1은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허한 이게 감상을 이때 쓰기도 하고 감상 5는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며 평가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건 좋군, 좋은 그림이군 이런 감상. 그러니까 감상 1과 감상 5, 감상이라는 글자는 똑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마음이 좀 슬퍼지는 거고 하나는 평가하고 좋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형태가 같지만 완전 뜻이 다른 이것을 우리는 동형어라고 합니다. 자, 이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추론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나 이런 거 파악하고 두 번째는 거기 나온 인물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서 잘 단서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추론할 때는 장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거 파악하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론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론함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이어와 동형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구체적인 추론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할 일은 강의를 잘 듣고 노트 정리도 잘 해오시고 그리고 일기를 한 편 써오세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떤 일이 생긴지 우리 함께 추론을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다이어, 동형어 딱딱 한 개씩 예를 들어서 한번 조사해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학교에서 봅시다.